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가지고 우리 수능 그리고 수능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2024년 그리고 2023년, 2022년 수능 6월, 9월 이렇게 9문제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선생님 문제 네이버 우리 그 생윤윤사 대입 아리쌤 그 카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블로그 역시 생윤윤사 대입 아리쌤 블로그에다가 선생님 문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다운받아서 풀이해보고 같이 쌤하고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2024학년도 우리 작년 수능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가나 윤리학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수 역시 1번 문제로 나온 겁니다. 가는요 윤리학은 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를 기한다. 자, 윤리학이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게 정당한가 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무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가? 이건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정당해. 이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당해. 이거는 덕스러운 품성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정당해. 라고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 마땅히 한자로 마땅할 당 행하는 것 할위 당위적인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히 한다. 객관적인 말이 또 뭐에도 나왔었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무엇을? 도덕 현상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기술, 묘사, 서술, 설명 이것은 무슨 윤리학? 기술 윤리학이고 여기서는 객관적인 기술이 아니고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한다. 객관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력하니까 이것은 규범 윤리학. 그 중에서도 특히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탐구하고 또 객관적인 도덕 원리의 제시에 주력하는 것이 핵심 과제니까 어떤 규범 윤리학에 가깝다? 이론 규범 윤리학에 가깝다. 그리고 1번 도덕적 삶에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모범적인 규범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규칙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이론 규범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볼 수 있는 거죠. 1번은 정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 도덕 현상을 열심히 어떻게?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관찰해서 그것을 인과관계 이런 원인 때문에 푸틴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땅을 넓히려고 그 권력 욕심 때문에 가지다가 이렇게 침공하고 이 침공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러시아군을 막으러 가가지고 덜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 사실을 도덕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할 때 원인과 결과를 기록하자는 거죠. 무슨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같이 중립적으로 뭐하지 않고 같이 판단하지 않고 같이 개입하지 않고 같이 중립적으로 설명, describe, 기술, 묘사, 서술 하는 것이다. 기록하는 것이다. 기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지금 도덕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같이 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론 규범 윤리학에 관한 설명이 아니고 기술 윤리학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나로 올라갔어요. 윤리학은 규범적인 속성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 성질의 존재론적.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그 언어, 선이라는 말이 진짜 존재하는 거야? 악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거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악이라는 걸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 선이라는 걸 일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선이라는 걸 알 수 있나? 우크라이나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정말 똑같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나? 인식할 수 있나? 존재론적인 지위, 인식론적인 지위를 탐구하고 도덕적 용어, 다른 말로 언어, 도덕적 용어의 용어라는 것은 용은 사용할 용자거든요. 언은 언어, 말이고 사용하는 말,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며 분석, 무슨 윤리학? 분석 윤리학. 다른 말로 메타 윤리학. 윤리학에 관해서 연구하는 메타 윤리학. 도덕 추론의 규칙을 추론, 미루어서 논하는 것, 추리해서 논하는 것,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 논리적으로 타당한 규칙인가? 3단 논법, 대전제에서 쭉 찾아나가는 그런 연역적인 추론을 하고 있나? 아니면 좀 귀납적인 추론을 하고 있나? 이런 도덕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이죠. 3번, 학제적 연구 방법. 학제, 학문, 제, 여러, 어울리는 것. 학문들이 여러 같이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국내 말고 여러 나라와 연관된 것을 국제적인 문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국내적인 문제는 우리 나라 안의 문제고 여러 나라와 연관된 것을 국제적이다. 국제적인 협력 이런 말 하죠. 그죠? 학제적이라는 것은 여러 학문들이 같이 하는 것. 제자가 여러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제적인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실생활의 도덕 문제 해결. 학제적인 연구 방법으로. 뭐 해가지고 도덕 원리를 적용해서, 도덕 원리를 응용해서, 실천해서 실생활의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실천 규범 윤리학. 다른 말로 실천 윤리학. 다른 말로 응용 윤리학. 응용 윤리학은 학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어떤 문제 있었죠? 기후 위기를 해결할 때 윤리학만이 아니고 동물이 어떤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동물학의 연구 결과도 활용하고요. 또 식물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식물학의 연구 결과, 생물학의 연구 결과, 지구과학, 지구에 대해서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지구과학의 연구 결과,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윤리학, 실천규범윤리학은 학제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메타윤리학에 관한 설명은 아니죠. 그죠? 뭐에 관한 설명? 실천윤리학에 관한 설명. 4번에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인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다. 기술윤리학이죠. 이때 각 사회의 다양한 도덕적인 관습, 다른 말로 도덕적인 관행, 관행을 기술한다. 관습을 기술한다. 도덕적인 풍습을 기술한다. 다양하게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관습 기술, 도덕적인 풍습 기술, 도덕적인 관행 기술 이렇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4번은 메타 윤리학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관한? 기술 윤리학에 관한 설명이죠. 5번에 가와나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의 구조를 분석한다. 도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뭔지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구조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분석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이죠. 가가 아니라 어디에만? 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틀리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024학년도 작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역시 1번입니다.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볼게요. 윤리학은 옳다, 그러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것.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메타윤리학, 분석윤리학이죠. 도덕 판단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한다. 규칙이
타당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검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메타윤리학이죠. 1번.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 describe 기술 윤리학이죠. 2번.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한다. 도덕적인 행동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의 정립이 핵심 과제다.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되는 거죠.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리 삶의 문제의 윤리 이론을 적용, 다른 말로 응용 윤리학, 다른 말로 실천 윤리학, 다른 말로 실천 규범 윤리학. 3번.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메타윤리학, 다른 말로 분석윤리학. 4번.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체적인 윤리 문제, 실제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이것이 실천윤리학. 4번이 정답이죠. 5번엔 가와나 보편타당한 도덕교훈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고 지킬 규칙, 규범, 마땅히 모든 사람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수 있는 당위적인 그런 도덕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규범 윤리학이니까 맞죠, 그죠? 실천 규범 윤리학이니까 규범 윤리학이니까 나는 해당되지만 가에 해당되는 메타 윤리학은 보편타당한 도덕 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1번이죠.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올바른 삶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올바른 삶을 위해서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인 표준, 기준, 규칙, 규범 윤리학이죠.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규범 윤리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 describe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올바른 삶을 위해서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규범 윤리학, 특히 이론 규범 윤리학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번. 도덕적인 담론, 담이라는 것은 이야기할 담자거든요.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의하는 것, 토의하는 것, 이걸 담론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담론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의 타당성 검증,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이것을 검증하는 것.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메타 윤리학,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 2번.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도덕적 진술, 명제라고 나오기도 해요. 도덕적으로 진술하는 것, 명제를 구성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 3번.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죠. 지금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술이랑 너희들은 왜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탐구의 중요성을 왜 강조하니? 윤리학은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탐구가 가장 중요한 건데 너희들은 왜 가치평 판단하지 않고 기술하는 그것만 하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에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강조한다. 메타 윤리학이죠. 이거 용어 사람들마다 다른 거 아니야? 민족마다 다른 거 아니야? 선, 악이라는 게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체계성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학문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학문 맞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죠. 5번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의 중요성.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인과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원인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 총을 쏘고 있어. 그러면 그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게 아니죠. 그런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중시하는 거죠. 무슨 윤리학이? 기술윤리학이. 기술할 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원인이 되는 도덕적 현상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의 도덕적 현상이 나왔다라고 기술하고 묘사하고 서술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 그죠?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인 탐구의 중요성을 너희 기술윤리학은 우리처럼 중시하지 않고 간과한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재작년 2023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기억에 들어갈 점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이름입니다. 나는 윤리학이란 도덕 이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덕 이론의 근거에서 당면한 실질적인 도덕 문제 해결. 무슨 윤리학? 규범 윤리학.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한다. 용은 사용된다. 사람들에게 널리 통해서 사용되는 것을 통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널리 일반적으로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도덕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 describe, 기술, 묘사, 서술 하는 것을 윤리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 윤리학. 나는 이런 주장이 무슨 윤리학 입장에서?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무슨 논리학에 대해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1번 도덕적인 담론, 서로 이야기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담론의 논리적인 증명, 구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강조한다.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것은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 2번 도덕 판단의 표준, 기준, 모범이 되는 규준, 규칙, 규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뭐죠? 규범 윤리학이죠. 표준, 기준, 규범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규범 윤리학. 그 중에서 특히 이론 규범 윤리학이 아주 핵심 과제로 생각하는 거죠. 3번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해서 규범적인 탐구를 해야 한다 라고 보는 것이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규칙, 그런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인 탐구를 중시하는데 너희 그 기술 윤리학은 그런 규범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도덕적인 딜레마 해결을 위해서 타 학문가의 학제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자,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뭐 해가지고 도덕 원리를 적용하고 응용하고 실천해서 도덕적인 딜레마, 갈등 상황, 진퇴양난의 고민 상황을,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실천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 그래서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실천 규범 윤리학. 5번 도덕 규범이 형성된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규범이 형성이 된 인과관계,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도덕 규범이 형성됐는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로서, 어떤 원인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도덕 규범, 중국에서 뒤에 발꿈치를 깎는 그런
규범이 형성됐는가?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0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1번, 기억에 들어온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옳은 조음의 의미를 분석하기보다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보다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의 모색, 실천 규범윤리학, 실천 윤리학, 응용 윤리학.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 관행에 관한 도덕 관행, 도덕 현상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 describe, 기술 윤리학 이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실천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에 대해서 1번 도덕 현상을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을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함을 중시하는 거죠. 2번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 메타 윤리학. 3번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간과한다? 아니죠.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행, 이런 관행이 관습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죠. 4번 도덕 추론을 위해서 어떠한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자, 나는 지금 나는 실천윤리학의 입장이죠, 그죠? 그럼 실천윤리학의 입장에서는 도덕 추론을 위해서 어떠한 사실적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나요? 그러지 않죠. 사실적 지식을 필요하다고 보죠. 아까 실천윤리학은 윤리학만이 아니라 여러 학문, 아까 동물학, 식물학, 생물학, 지구과학, 학제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후위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사실적인 지식들, 지구에 관한 사실적인 지식, 동물에 관한 사실적인 지식, 식물에 관한 사실적인 지식, 인간의 건강에 관한 사실적 지식 다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기후위기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규범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추론을 위해서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5번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함을 간과한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네요. 실천규범윤리학은 도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데 기술윤리학은 그걸 간과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볼게요. 1번 가나 윤리학의 주된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무슨 윤리학? 분석윤리학, 다른 말로 메타윤리학. 1번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람직한 삶의 방향, 규범을 제시하는 것, 규범윤리학이죠. 2번 도덕적 현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기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이다. 기술윤리학. 윤리학은 도덕 원칙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 응용해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는다. 실천규범윤리학, 실천윤리학, 응용윤리학. 3번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메타윤리학, 다른 말로 분석윤리학. 4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죠.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윤리학.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가나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의 정립은 규범이죠. 규범이죠. 당위적인 규범윤리학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나에는 해당이 되죠. 특히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그리고 특히 이 원칙의 정립에 포커스를 둔 것이 이론 규범 윤리학, 다른 말로 이론 윤리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메타 윤리학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을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도덕 문제의 해결 방법, 규범 윤리학, 특히 실천 규범 윤리학, 응용 규범 윤리학. 즉 윤리학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도덕 문제의 해결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기후위기, 인공임신 중절, 배아복제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실질적인 도덕 문제가 나온 거죠.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영화를 잠시 봤는데 로봇을 만든 거예요. 요즘에 로봇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로봇에 인간의 감정을 주입한 거예요.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그 로봇이 어떤 여인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좋아하면서 또 다른 그 여인의 남편을 시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까지 발생하더라고요. 나중에 이 로봇이 과연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로봇이라면 그 로봇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로봇에게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 때, 칸트, 아퀴나스, 이런 벤담, 밀 이런 때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현대에 들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의 감정도 그 로봇에게 넣을 수 있으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런 문제가 현대에 나타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무슨 윤리학이 해결하려고 하는? 실천 규범 윤리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어떤 입장? 실천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죠. 그런데 일부 윤리학자들은 윤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명하는 일을 윤리학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윤리학자들 누구? 메타 윤리학자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실천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메타 윤리학자들에 대해서 1번 윤리학의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간과한다.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한 것은 메타 윤리학이죠. 메타 윤리학이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부분을 중시하는 거죠. 2번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규범 윤리학이죠. 그러니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과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 현실의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하는 것이 응용 윤리학. 그것을 간과하는 것이 메타 윤리학. 너희들을 왜 간과하니?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도덕 형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 describe, 기술, 서술과 인과관계의 설명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인 분석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임을, 이건 뭐죠? 메타 윤리학이죠. 분석 윤리학이죠. 그럼 이게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시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현실 도덕 문제에 윤리 이론을 응용해야 하는데 실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간과한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1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규범 윤리학이죠. 특히 실생활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에 주력하니까 실천 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 되겠죠. 그럼 1번에 실천 윤리학의 목적은 도덕 현상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기술 윤리학이죠. 2번 실천 규범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을 필요로 한다. 다 볼게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을 탐구하고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도덕 판단의 기준 탐구, 도덕적 행위의 이론적 근거 제시에 주력하는 것은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이론 규범윤리학이죠. 그러면 이번에 실천 규범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 규범윤리학을 필요로 한다? 당연하죠. 이론 규범윤리학에서 이론을 열심히 연구하면 그것을 응용해서 현실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필요한 거죠. 2번 맞고요. 3번 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분석윤리학, 메타윤리학이죠. 그러면 3번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4번 이론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고 정당화하고자 하죠. 맞고요. 5번 이론 규범윤리학은 윤리 이론을 정립할 때 메타윤리학의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죠. 그죠? 메타윤리학 뭐 연구했죠? 윤리학에서 쓰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했죠. 거기서 분석한 걸 가지고 용어를 좀 더 설득력 있게 보편적이게 용어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겠죠. 그죠? 또 메타윤리학에서 뭐 분석했죠? 논리적인 타당성, 분석한 연구 결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사람들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논증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겠죠. 타당성 있는 논리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체계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체계화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규범적인 판단, 규범윤리학. 그 중에서도 근거 제시에 초점을 두니까 이론 규범윤리학. 다른 말로 이론윤리학.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현상들을, 관행을 있는 그대로 디스크라이브하는 학문, 기술윤리학. 내가 보기에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무엇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론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윤리학에 대해서 1번 도덕적인 관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관습, 관행, 풍습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죠. 실제 증명이 되게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죠.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거죠. 간과하지 않는 거죠. 2번 가치 판단을 위해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그렇죠. 이론 규범윤리학의 입장에서는 가치 판단을 위해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데, 규범 이론을 정립해야 하는데, 기술윤리학은 가치 판단하지 않고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느라 그것을 그러니까 간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 요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메타윤리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4번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역시 메타윤리학이 이야기하는 거죠. 5번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역시 메타윤리학이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수능 문제 항상 등장하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3월 모의고사 문제도 1번으로 등장하고 6월 모의평가 문제도 1번으로 등장할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조금 환절기다 보니까 이렇게 감기 들릴 수도 있는 이런 날씨인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목을 이렇게 따뜻하게 잘 보호하면 감기가 좀 잘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 내서 많이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짬짬이 시간 내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이 환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